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각종 부동산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 오름세는 주춤한 상황에서 이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아마 이 청약통장 가입자들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요. 저희 부동산 투자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희망까지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들 오늘은 어떤 내용들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준공업 지역에서 고급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투룸 오피스텔 투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요. 여의도 개발 사업의 수혜지 영등포 뉴타운 인근의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 투자 정보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의 안정적인 수요를 품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상가 투자 비법까지 부동산 투자자들의 어벤져스 지금 출동합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활약 지켜봐 주시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투자자들 누구나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려 50만 원 상당의 이 부동산 투자 상담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 부동산 투자자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능력 있는 부동산 투자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네 분의 마스터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분과 함께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불타는 눈빛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핫플레이스를 샅샅이 찾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 부동산계 이글아이 장한식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한식입니다. 예, 이제 막 6월 달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때이른 더위 때문인지 벌써부터 올 여름 어떻게 버틸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이른 더위를 시원하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투자 정보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 잠깐 잊어버리시는 거는 어떨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도 참 덥지만 그렇죠. 요즘 부동산 시장도 네. 상당히 갈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투자 정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예, 이번 주 핫플레이스는 70년대 이 서울의 이 철강 기계 공업 산업단지죠. 예, 그렇게 이제 산업단지 그러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영등포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공업단지에서 지금은 이제 상업시설 그리고 고급 주거 시설 이런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이 양평동으로 한번 갈 텐데요. 우선 양평동의 지명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이라는 이 지명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조선시대 한강을 건너는 중요한 통로였던 이 양화진 근처에 벌판에 이루어진 마을이라 해서 양평동이라 이렇게 지어졌죠. 양화진의 양자와 벌평의 평자를 합성한 이름입니다. 현재 그 양평동 지역은 조선시대 때는 뭐 시흥현, 상북면, 양평리였고요. 1931년에 영등포읍에 잠깐 편입되었다가 1943년 경성부 영등포구 양평정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해방된 후에는 이제 경성부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해서 원래 우리말로 다시 이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행정 동제를 실시하면서 1955년에 이 양평동이 양평동 1가부터 7가까지 총 7개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양평동 7가가 폐지되고 현재 양평동 6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양평동이 구획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공업 지역 개발이 많이 되었죠. 그중 서울에 위치한 이 중공업 지역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철강 기계 산업의 한 축이었던 영등포구 양평동과 물레동 일대, 그리고 지금의 그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된 금천구 가산동 일대,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과 신도림동 일대, 또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도약하고 있는 지역이죠. 성수동 2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의 공업 지역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준공업 지역이 넓은 지역에는 그만큼 산업 여건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서울 전체 면적 중에 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인 약 285만 평 정도로 서울 공업 지역 전체 면적의 약 30~4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업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준공업 지역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준공업 지역에 언제부터 그러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네. 건가요? 원래 이제 공업 지역 육성을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건축이 허가가 난 것이 2009년 4월 달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이쪽에 이제 들어왔는데 최고 그때 당시에 이제 38층 628가구 규모로 이제 건설한 것이 중공업 지역에 들어서는 첫 번째 아파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그 이전 부지의 80% 이상을 산업 공간으로 다시 확보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을 건설하면서 다시 산업시설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2009년 3월 달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4월부터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아파트가 됐고, 이 규정은 현재도 적용되기 때문에 양평동 일대에 이 규정이 적용이 돼서 요즘 오피스텔, 아파트, 또 산업시설,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게 2009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 10년이 채 안 10년 됐다는 조금 안 얘기죠.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네. 여기에 가보면은 뭐 오래된 공장들 그렇죠. 아니면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많죠. 네, 상당히 분위기가 그런데도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